송은 페이퍼 아트. 오늘은 일요일. 목사님 손잡고 교회 갔다 왔죠. 내일은 또 항암, 바뀐 항암으로 이제 6번째. 또 내일 항암하고 나면은 일주일 뒤에 CT 촬영을 하고 뭔가 좀 변화사항이 없나 또 이야기를 나누겠죠. 그래도 지금 딸을 항암 후유증은 지금 크게 내 몸을 괴롭히지는 않는데요. 그 참 이상해요. 이게 좀 이러면은 또 다른 부분이 괴롭히고 얘가 좀 뭐하면 제가 좀 그러고 근데 같이 아우성을 지르지는 않아요. 같이 막 아프고 같이 내 몸을 괴롭히고 아픈 부분들도 여러 가지 있잖아요. 후유증 부분들도. 그래서 다른 항암 후유증들은 그렇게 심한 상태는 아니고 호흡기 쪽 부분 지금 페루전이 된 그 암이 몸을 괴롭히고 있죠. 근데 여러분도 눈치 빠른 사람도 알겠지만 보통 내가 이렇게 동영상 찍으면서 거친 호흡곤란과 기침하는 횟수가 상당히 줄었을 거예요. 이제 그 부분에는 온도의 변화, 그리고 주위 환경의 변화, 그리고 어떤 내 생각, 그로 인한 신경, 뭐 그런 상황으로 해서 반응이 왔다고요. 호흡기 쪽으로. 근데 일단 일상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부분은 상당히 좀 편해진 것 같고 그렇다고 100%는 아니고 목소리가 이건 내 목소리가 아닌 것 같아요. 목소리의 변화가 좀 심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세가 지금도 이런 자세는 좀 하다 보면은 호흡곤란이 와요. 기침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약간 숙어진 자세가 제일 편해요. 이런 식으로. 근데 이러고 뭐 얘기하자니 뭐 상대방이 불편해하니까 혼자라면 모르는데 좀 그런 것도 있고 그래요. 근데 이렇게 있는 게 편해요. 호흡하는데. 그리고 산소 호흡기를 지금 임대해서 쓰는데 산소가 어느 정도 충분히 공급이 안 되면은 두통이 와요. 두통이. 근데 이제 산소 호흡기를 통해서 조금 공급을 해주고 돌려주면은 아주 귀신같이 또 두통이 사라지고 그래서 산소 호흡기는 보조 치료제지 저것을 해서 생명을 연장하고 중환자실에 있는 산소 호흡기랑은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상비약이랑 똑같다 보시면 돼요. 저것은 그런 개념인 보조 기구지 저것이 우리의 그 중환자실에 있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현재 저 산소 호흡기를 기체하고 있으니까 그래도 심적으로 안정이 되고 좀 불편할 때는 도움을 받으니까 그래도 도움이 됩니다. 좀 좋아진 것 같아요. 일단 든든하고 옆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것을 병원 의사가 얘기를 해준 게 아니에요. 이번도 내가 이렇게 보고 돼서
있길래 빨리 가서 알아보고 해서 이거 한 거지. 의사분들이 있으면은 절대 권하지 않습니다. 절대 뭐 할 수 있는 의사들도 있겠지만 이 부분까지를 신경을 쓰지 않는 것 같아요. 뭐 그런 부분을 그러해서 뭐 의사고 뭐 악감정 가질 것도 없고요. 그분들은 교과서적으로 그래도 옆에 있는 거로 든든한, 그리고 뭐 위험 상황에서는 또 그분들이 알맞게 처신해 주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예요. 정도까지고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어요. 우리가 항암을 할 것이냐, 예를 들어 말 것이냐, 수술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부분들은 우리 환자 자체나 보호자가 똑똑해서 현명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마음이 다 없어진 게 아니거든요. 나는 그래요. 저 같은 사기 환자들은 안 보이고 조금 좋아졌다고 해서 수술? 병원 측에서는 권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환자들 쪽에서도 수술을, 물론 완전 초기 상태 같은 경우는 전이가 뭐 된 상황이 아니고 초기 같은 상황에서 어느 그 구역 그 부분만 잘라내면 된다. 그것이 명확할 때는 수술로서 해서 충분히 극대 효과를 올릴 수는 있는데, 저와 같은 사기들은 제가 볼 때 수술은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상황이 좋아지고 앞전에 영상에서도 얘기했을 거예요. 좋아지고 간회가 돼서 한다고 해도 저는 수술에 대해서 굉장히 심사숙고하지 바로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는 내 병의 암에 대해서 생각하는 부분이 이래요. 서로 너 죽고 나 죽고 서로 피해가 큽니다. 위험하고요. 그래서 저는 내 암에 대해서 그래요. 너도 내 몸에서 살아라. 그렇지만 너도 나를 괴롭히지 말아라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평화협정해서 공생공존하자라는 마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상황에서 좀 좋아진다고 하더라도 수술 선택은 퍼센테이지가 낮을 것 같아요. 항암 주기를 더 길게 잡는다든가 농도를 좀 내려서 완만하게 여유 있게 항암을 어차피 해야 돼요. 너무 쉬었다 가면은 안 돼요. 항암은 그 독한 독성 약품이지만 내 몸에 들어가서 죽을 건 없지만 그래도 암에 대해서 방어력을 갖고 있고 평화 공존을 위해서는 그놈아가 지탱을 하고 해줘야 되기 때문에, 힘을 줘야 되기 때문에 항암도 할 수 있는 데까지는, 몸이 허락하는 한도 내까지는 즐겁게 하려고 합니다.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항암을 해요. 저는 평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닥쳐올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어서 그 상황이 돌아올 때 생각했던 바대로 진행을 해야죠. 거기서 또 이 생각 저 생각 많고 그러다 보면은 괴롭습니다. 괴롭다고요. 이제 이런 부분에 주위의 지인이나 내 피부치들이 있다면은 서로가 또 다 생각하는 부분들이 틀리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또 서로가 스트레스 받고 싸워요.
그런 거에 비한다면 저 같은 경우는 혼자이기 때문에 내가 생각했던 대로 그 상황이 닥치면은 하면 돼요.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편하죠. 그런 부분들은. 그래서 항암 부분은, 이 암에 대한 부분은 진짜 시간이 지날수록 굉장히 겸손해집니다. 겸손해지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노력하자예요. 노력하자. 자, 이 부분에 지금 방금 전에도 얘기했듯이 조금 나아지고 나빠지고에 휘둘리지 않으려고 하죠. 지금 나아가고 있는, 항해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잔잔할 수도 있고 풍랑이 좀 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은 뭐 비일비재하게 있는 거기 때문에 조금 잔잔한 바다를 항해한다고 거기에 또 안일하게 있어서도 안 되고, 또 조금의 풍랑이 있어서 배가 뒤집어질 것 같은 상황이 돼도 거기에 두려움이나 무서움을 갖기보다는 지나가리라. 어떻게 하면 그 상황을 넘길까에 대한 기히 준비를 하는 게 제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인생이에요. 인생. 그것이.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는 거의 명확하게 제가 잣대가 섰어요. 항암도 즐겁게 하고. 그래서 내일 항암인데도 몇 달 전과 같이 소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처럼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항암제나 그 외 다른 약품들을 주사하고 할 때 사신, 죽음의 신의 그 냄새가 난다고요. 아주 차갑고. 그렇지만 요즘은 향기롭게 생각을 하려고 하는데 그거는 안 되더라고. 아직까지도 그 냄새는 별로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뭐 가면은 피 뽑고 또 나중에 항암제 케모포로 꽂아 넣고, 케모포트로 뭐 여기 혈액 빠는 거는 뭐 일상이라 따끔합니다. 네, 이 정도고, 케모포트도 조금 따끔합니다. 이거는 이제 좀 굵은 주사를 쭉 밀어서 넣기 때문에 그 순간은 조금 찔끔 아프기도 합니다. 그 순간은. 하여튼 항암에 대해서는 이거 하는 거 즐겁게 하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항암도 아마 즐겁게, 오늘 좀 일찍 자고 좀 먹고 즐겁게 새벽 버스를 타고 병원을 갈 것입니다. 이렇게 오전에 빡시게 오전 일찍 봤잖아요. 좋은 거는 오전 시간이라 그런지 금방 가요. 또 그리고 같은 한우 동생이 있으니까 요즘에는 얘기하다 보면은 1시쯤 넘으면 끝나. 그래서 좀 이따가 나오거든요. 금방 가. 그래서 하루를 다 버린 느낌이 안 나. 오후 시간을 뭐 힘들든 뭐하든 햇볕 찬란한 밖을 보고 있다가 자는 거니까. 근데 이제 오후 진료 같은 경우는 그 진료 받으려고 오전 시간 이제 보내고 오후에 받으면은, 요즘에는 이제 해가 길어져서 그런데 동계는 깜깜해요. 나가면 굉장히 추워. 느낌이 춥고 쓸쓸해. 하루해가 다 가고 내 인생이 그냥 저무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또 그런 게 있더라고. 그래서 오전 진료가 좋을 때 그 전에 잠만 좀 자고 가면 돼요. 4~5시간만이라도 자고 가면은, 그게 잘 안 돼서 좀 힘든 거지 그거 말고는 좋습니다. 좋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 생활은
즐겁게 교회 가고 나의 고즈넉한 심심한 일상 속에서 교회의 그 작은 단체, 작은 사회란 말이에요. 거기에도 무수하게 많은 역할들이 있고 기여가 있어요. 저마다의 기여가 있어서 그 기여가 돌아감으로써 전체의 큰 단체가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새 신자 등록을 하면은 또 신자들끼리만 모여서 교육을 받고 뭐 그런 등등 그런 커리큘럼이 있어요, 교회도.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이제 교회 측에서 얘기를 저한테 하죠.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겉보기엔 내가 말랑말랑해 보잖아요. 아픈 사람 같지도 않고, 내가 뭐해서 바쁘고 어떤 상황인지를 상대방은 모르기 때문에 그냥 암 환자이고 항암하고 있다 정도이기 때문에 나를 전부 다 이해한다는 거에 무리가 있고 어느 정도 안다는 거에도 무리가 있어요. 모르니까. 그 사람들의 교회 상대방인 내가 전달을 해줘야 돼요. 이제 이런 부분은 저는 얘기를 먼저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오늘도 그 교회 담임 목사님 사모님께서 이런 일정이 있는데 참석하실 수 있겠느냐. 그래서 그건 확답은 못 드리겠다. 이러이러 해서 이러이러. 그러니까 뭐 대충은 알아들으셨겠지. 근데 이제 웬만하면은 참석을 해서 거기 보면 이제 담임 목사님도 있고 주위 분들도 몇 분 있겠죠. 새 신도들도 있고 교육 받는 거라고 하니까 거기서 이제 내 이런 부분들을 이러이러해서 이렇고 또 이렇고 저렇고 바쁘다. 그리고 어떤 유사시에 어떤 상황이 일어날지 나도 모른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이 상황을 맞닥뜨리게 된다면 놀라지 마셔라. 친구들끼리 서로 이해를 해야 된다. 더럽고 무서워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를 내가 재밌게 해주겠죠. 그렇게 함으로써 상대방도 나에 대해서 이해폭이 커지고 저는 그래요. 지금도 교회생활을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따뜻하게 챙겨주기 때문에 고마워요. 고맙고 나도 성의 표현을 해야 되는데 성의 표현을 해야죠. 인간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쪽은 참석을 하려고 하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주위에 있는 교회 친구들한테 내 상황을 전달하고 우리는 서로 조심해야 된다. 친구들아, 나는 이렇게 아파서 이러니까 친구들아, 너희들도 내가 위험한 상황이 될 것 같으면 니들이 나한테 얘기해주고 나보고 피해라고 하든지 니들이 피해야 된다. 이제 이런 거를 이제 교회 친구들한테 얘기해 줘야겠죠. 전체적으로 얘기를 할 수는 없어요. 블록을 제가 그 블록에 참석을 조금씩 하겠죠. 그 블록은 전체처럼 큰 덩어리가 아니기 때문에 소수의 사람들이라고요. 그래서 교회 친구들과의 앞으로 커뮤니케이션은 그렇게 서로가 노력하면서 조금씩 해 나갈 겁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뭐가 있겠어요? 그림이죠. 조그만 기도하는 손을 많이 제작해서 우리 교회에 필요한 사람들도 주고, 또 내가 아는 다른 교회도 필요하다면 주고, 그렇게 하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내 친구들한테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이 그들의 그 커리큘럼을 나도 빠지지 않고 어느 정도 참석을 해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내가 마련한 조그만 선물을 함께 나누는 거죠. 그 정도까지만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나의 고즈넉한 심심하지만 나름대로 썩 괜찮은 일상을 만들어 가려고 하고, 한 지금 며칠은 잘 이행하고 있습니다. 잘 이행하고 있어요. 딱딱딱딱 잘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몸에 배면은 그러려니 그 일상을 편안히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행복한 일요일이고, 내일 항암이 슬프거나 무섭거나 두렵지도 않고요. 그렇다고 뭐 신나서 뭐 얼싸들싸 이런 정도는 아니지만 그냥 가볍습니다. 왠지 가볍고 그렇습니다.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어려서부터 저는 이게 있어요, 여러분들. 어려서부터 어머니가 엄마랑 이모랑 그래요, 점을 보러 다니셨어요. 그때는 대부분 그러잖아요. 그 시절에는 우리 어머니 세대에는 불교 쪽이나 이런 토속 신앙이나 이런 쪽으로 심취하셨던 분들이 대부분이죠. 제 중학교나 그 시절쯤이 기독교의 부흥의 그 전성기였죠. 우리 집 옥상에서 보면 빨간 십자가가 진짜 엄청나게 많았었으니까요. 그때 작은 교회들이 성장해서 지금은 대형 교회가 된 것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어머님이 어려서부터 그랬어. 우리 훈이는 다른 운이 없대요. 여자 복도, 과거운도, 뭣도, 돈 버는 것도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여자하고 사는, 가정을 그리고 사는 부분도 얘기를 하셨어요. 너는 2번을 할 것이다. 순탄치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그 중에 하나, 너에게는 먹을 복이 있다. 그 얘기를 항상 들었어요. 자, 지금도 말입니다. 제가 항암을 하면서 혼자 이렇게 버텨나가는 원동력이 뭘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거예요. 그래도 충분한 영양가를 섭취를 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맛있는 게 있으면 먹을 수 있는, 먹을 복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먹잖아요, 그래도 어떻게든지. 그리고 항암을 해서 항암제가 내 코를 뚫어주고 내 입맛을 갖게 해줬어요. 그러해서 먹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렇게 먹기 때문에 지금 항암도 어느 정도 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 항암을 하면서 못 먹어서 많이들 힘들어하는 거예요. 힘들어지는 거예요. 항암하고 좀 쉴 때 음식물 섭취가 돼서 안에 공장이 돌아가게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돼서
엇박자가 나고 넘어지게 되는 거라고요. 그거에 비해서 나는 타고난 먹을복으로 인해서 이 항암을 이 병에 걸려서 이렇게 있는 와중에 그래도 그 먹을복이 내 지금 이 치병하는 부분에 큰 원동력이고 힘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나는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얘기하던 말씀이 딱이다라는 생각이 요즘 들어요. 먹을 복은 있어요. 먹을 복. 그래도 어떻게든지 꾸역꾸역 먹어요. 뭐 누가 해서 주든지 뭘 하든지. 그래도 먹는 거는 어떻게든지 뭐 넉넉히는 못 먹어도 먹는다는 거죠. 먹는다는 거. 그렇습니다. 잘 먹어야 됩니다. 이 암, 항암에서는 정말 건전한 정보, 그런 것도 다 중요한데, 잘 먹어야지 버티지. 몸이 마르고 입맛이 없으면 절대 안 될 것 같아요. 힘들어. 정말. 아, 요즘에 그래도 어떻게 해서 한 2kg 정도 잃어버렸던 뭐 항암제 바꾸고 이러면서 조금 그때 좀 신경도 사납고 입맛도 없고 그래가지고 한 1, 2kg 정도 빠졌었는데 다시 원상복귀 돼서 2kg 정도 늘었는데도 뭐 손도 좀 두꺼워진 것 같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즐거운 일요일이고요. 내일 또 즐겁게 하나만 잘하고 또 즐겁게 14일을 보내겠습니다. 보름을 보내고 또 항암을 하겠죠. 그렇습니다. I love you.